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7월 22일 목요일 아침이 아주 화창, 아니 뜨겁게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더워? 네, 전철 타고 오면서 제가 에어컨 바람을 기다리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요. 저는 에어컨 바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긴 기간 전철을 타기 때문에 몸이 점점 식어요. 그래서 에어컨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늘은 에어컨이 강하지 않더군요. 그 정도로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자, 보통 이런 더위가 시작되면 보름 정도 갑니다. 보름만 고생하시자고요. 보름 잘 참으시길 빌겠습니다. 원래 주식을 잘 하시려면 잘 참아야 돼요. 지난번 이제 배진환 대표의 레슨문 TV에서도 이제 1부, 2부가 나갔는데 우리 배진환 대표도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게 하나 있대. 뭐라고 물어봤더니 참는 게 자신 있답니다. 참는 거. 그래서 얼마나 참았냐 보니까 제가 가장 놀랬던 것은 총 매수 기간이 길었던 게 5년? 5년 동안인가 매수했던 적이 있고 파는 거 3년 동안에 걸쳐서 팔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 졌다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역시나 이 투자에 있어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보름 동안에 이 여름을 잘 참아 이겨내면서 나의 투자의 근력이 얼만큼 근본적 가치가 있는지 잠재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좀 미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그렇다는 거. 저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어요.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여유롭게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시장이 여유롭게 끝났기 때문이에요. 한국 시장은 어제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화 환율은 그닥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149원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장까지 미국의 이 상승이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좀 연결되겠죠.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미국 시장 대비 타국가의 상승률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같은 시간에 열렸던 브라질 신흥국 브라질 보베스파는 0.42% 올랐으니까 지금 뭐 어제 S&P 다우 다 올랐던 거에 또 추가로 S&P 0.8%, 다우 0.8%, 그다음 나스닥 0.9% 오른 것, 그리고 러셀리션 또 다시 큰 폭으로 1.7% 올라간 걸 감안해 보면 신흥국의 강세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거 한국 환율 보면서 이거 미국만큼 안 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 고민은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미국 시장 한마디로 안전자산 선호가 밀리고 위험자산 선호가 돌아왔다. 그리고 기업의 실적으로 뚫어버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최근에 주가 하락을 통해서 가격 부담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게 힘있게 반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핵심은 이번에는 기업의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실적의 흐름에서 뭔가 변화의 조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기준입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을 좀 구분해서 얘기 드려야 되겠어. 막 좋아서 한국 시장 좋을 줄 알았더니 계속 엇박이야. 그래서 지금은 미국 마감 시간이니까 미국 얘기를 들으면 기업 실적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의 흐름들이 포착된다라는 것, 오늘 7월 22일 목요일 증시각도 TV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 나온 실적들, 기업 실적들 중에서 사실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눈에 띄는 실적을 낸 곳은 바로 ASML이에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노광기 회사, 그리고 EUV 노광기를 만드는 회사인 ASML 실적입니다. 자, 실적 하루 주가 흐름들 보이시죠? 네, 하루 주가 흐름들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슈카월드 아니에요. 여기 슈카월드 아니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발달했습니다. 자, 우리를 후원해준 흑삼전탕, 삼초 육수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주말 컨텐츠도 사실 되게 감사하죠. 이제 주말 컨텐츠들이 다시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하고 지금 대담을 하고 그분들을 모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편집도 맡길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광고 덕분에 이렇게 되어서 광고주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다시
이런 거 처음 해봐갖고 신기해가지고. 네. 그 ASML 주가 하루 보시면 쫙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ASML만 올라간 게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서 반도체 그 지수가 무려 3.06%. 자, 그러니까 오늘은 설마 지수 오르겠지. 오늘 왜? 반도체 주식은 오를 테니까 설마. 그래서 반도체 주식만 먼저 뽑아서 말씀드리면 인텔 1.79, 퀄컴 1.8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39. 자, 요 다음부터 중요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4.57% 올랐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상황들은 그 칩 주식이 설비를 가열차게 증설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가열차게 증설하고 있는 시기라서 이 설비와 관련된 제품을 해주는 업체들이 좋은 거예요. ASM이 좋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다른 칩 업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옛날 화면으로 얼굴 짱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 엄청 크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유가가 이제 크게 빠졌던 게 거의 폭락했던 게 매우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WTI가 4% 이상 급등을 했고요. 에너지 관련주가 3.5%나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부터 뭔가 결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서비스 업체들, 소매 서비스 이쪽 분야에서 실적 회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체 치폴레 잘 아시죠? 나는 근데 이거는 좀 맛있게 먹고 싶어도 또 맛있어 이러고 그 다음에 또 갈래 이러면 안 가. 이렇게 되더라고. 이상해요. 여의도에 한 군데 있는데 한 번밖에 안 갔어. 5년 동안. 어쨌든 얘네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 얼마? 11%나 올랐어요. 11%나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언택의 대표 주식이 무엇일까요? 뭐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뭐 등등등 다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언택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업체는 그 누구보다도 넷플릭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언택으로 제일 망한 업종이 어디예요? 미국에는 AMC가 있지만 우리는 어디예요? 그 CJ E&M 이런 극장 회사들 완전 망했잖아요. 극장 저 안 간 지 지금 1년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극장 안 간 게 어디로 왔어요? 이 넷플릭스로 왔죠. 근데 얘네가 드디어 가입자 증가 수준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가입자 증가 수준이 꺾이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 분당 순이익도 예상치만큼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그래서 주가가 3% 이상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어요. 3.28% 빠진 513달러. 뭔가 변화해줘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뒤에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는 이제 백신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고 이제 마스크도 거의 안 쓰고 요즘에 뭐 다시 쓰자고는 하지만은 안 쓰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항공 수요도 늘어나고 이제 컨택 관련주의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디지털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만큼 디지털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지금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근데 주가는 먼저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런 현실들이. 그러나 메타버스 관련 디바이스가 준비가 안 됐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계속 디바이스 깔라고 하는 업체는 누구예요? 현대차. 제발 디바이스 깔아라. OTA가 되어지는 디바이스를 좀 최대한 깔아라. 그래야 나중에 그 발판이 마련된다.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현재 상태에서 3년에서 5년만 더 가면 테슬라가 제2의 애플로 등장할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그러나 애플을 능가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자동차 몇 년에 한 번 바꾸십니까? 그리고 핸드폰은 몇 년에 한 번 바꾸세요. 이것만 보면 딱 알아요. 물론 자동차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렇다고 뭐 마진이 그대로 핸드폰만큼 납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 마진은 이제 점점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리고 거의 그 핸드폰 마진에 육박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긴 할 거예요. 그러나 말이죠. 대수와 교체가 틀려요. 자동차 한 대 한 식구 5명이 타면 핸드폰 5대고 자동차 한 대예요. 그쵸? 근데 그 자동차는 5년, 10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근데 핸드폰은요? 2년, 4년에 한 번씩 바꿔요. 물론 뭐 한국적인 특성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비용, 이 핸드폰의 매출은 계속 이렇게 좀 유지가 되는 거고 또 파급되는 게 많죠. 물론 자동차도 파급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의 밀접성과 접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산업의 성장성이 어떠한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2025년에 자동차 업계에서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2025년부터 대략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의 강자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건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은 격화될 수 있겠죠. 근데 내연기관이 열심히 못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하다 옆으로 샜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디지털에 익숙해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얘기까지 나오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컨택으로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것들 보니까요. 오늘 뭐 그 델타항공도 2.3% 적지 않은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국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백신이나 이런 것들 다 빨리 맞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4, 4분기 이후부터는 컨택의 실적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아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85%가 예상치를 돌파하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뭐 테슬라 얘기했으니까 테슬라의 안 좋은 뉴스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머스크가 가상화폐 컨퍼런스인 비워드 행사에 나가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치코인 등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또 일부 시사를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네. 끝. 자, 그 재정 관련 뉴스까지 하고 중요한 얘기 마무리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 자, 초당파 의원들이 발의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 상원의 절차적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공개 토론을 위한 표결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면서 표결 통과를 위한 60표가 도달하지 못해서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자, 위험 자산이 다시 전진하고 안전자산이 퇴조를 했는데요. 채권 시장이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2%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1.3%의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확 채권 가격이 떨어졌죠.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확 떨어졌는데요. 단기물도 상당폭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퍼센테이지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8%나 2년물은 금리 급등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양상, 1.6bp나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10년물은 더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죠. 10년물은 얼마가 올랐냐면 없어졌다. 거의 8bp, 9bp 정도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업데이트가 됐어. 이거 하는 동안에. 그래서 어제 폭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10년물과 2년물의 격차는 다시 101에서 107bp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국채 입찰 상황들을 보면 20년물이 1.890%로 입찰이 되었는데요. 응찰률이 2.33배로 뭐 평균 수준이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수요를 나타내는 간접 낙찰률이 60.16으로 6개월 평균치는 58.9보다 높아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주식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분위기가 뭐냐면 go to America예요. go to America. 아메리카 퍼스트야. 그냥 뭐냐면 일단 자산을 사놓는데 미국 자산을 먼저 사놔야 되겠다 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자산 가격은 버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부동산도 그러지 않겠어요? 맨하탄에 있는 좋은 고급 주택들 지금 떵떵거리는 세계의 부호들이 집 상당히 사지 않았겠습니까? 뭐 200억, 300억, 500억 하는 이런 집들, 500억짜리 있나? 하여튼 그런 집들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들이 미국을 향해서 러쉬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이, 미국의 자산 가격은 가격이 조금 높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런 흐름들이 미국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나면 고점이 나오더라는 점, 일정 시간 지나서, 일정 시간을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게 26년, 27년, 28년, 29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때도 유럽 자금, 선진국 유럽 자금들이 중진국, 신흥국 미국으로 돈이 러쉬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자산 가치를 폭등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과거 역사에서 우리에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는 거. 그렇다면 결국 당분간 미국의 탄력성이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나 어쨌든 이 탄력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안이해졌을 때,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패닉이 오겠죠. 모두가 패닉을 잊고 있을 때 패닉이 옵니다. 모두가 패닉을 생각하고 있을 때 안 옵니다. 네. 항상 그랬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서 어찌됐거나 저금리 기조로 나타나는 독특한 흐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워렌 버핏도 지금의 상황들을 그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워렌 버핏의 중요한 저서를 다시 한번 읽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자, 오늘 7월 20일, 오늘 여러분은 흥겹고 즐겁게 생활하시고요. 한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은 오늘은 설마 좋겠지? 네, 오늘은 설마 좋겠지 하면서 오늘 이따 오후에 미국만큼 좋지 못할지라도 행복한 얼굴로 여러분 뵀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